지난 여름이었죠. 우리 시대 노동 현장의 현주소를 집중 감시했던 노동자들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경남에너지 자회사인 경남에너지 중부고객센터 소속 민원 기사의 그 열악한 노동 환경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었는데, 그런데 방송 이후 이 해당 민원 기사가 징계 처분을 받았다고 합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오늘 자세히 알아보죠. 오늘의 두 번째 감시 리스트, 민원 기사는 정직 중입니다. 분주한 출근 시간. 눈앞에 일터를 두고도 들어가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지난 방송에서 복직을 요구하던 해고 노동자협. 1인 시위 중인 민원 기사는 현재 정직 상태입니다. 최초 방송 이후에는 이제 직원들 교육 시간에 그 감시자들 방송 출연분을 이제 틀어주면서 약간 교육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이제 우리들의 뭐 처우나 뭐 작업 환경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 직원들 같이 공유하고 이제 보면서 뭐 그렇게 나쁜 분위기는 아니었거든요. 그 이후에 저희 뭐 조합원이 이제 사고가 나면서 이제 회사의 그 사고 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재발 방지 대책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징계를 또 받게 됐습니다. 대체 징계 사유가 뭘까요? 감시자들 나온 내용 중에서 임상민 지회장이 안전마 안 쓰고 고소다고 했죠. 당장 넘었죠. 사다리 이동식 사다리 이거 써가지고 당장 넘어가든지 수위를 불러내서 하든지 안 그러면 작업 안 하든지 그랬을 것 같아요. 또 말리가 사다리 충분히 쓸 수 있는 장소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했죠. 영상에 그쪽 다 담겨있기 때문에 임상민 지회장을 사용을 해봤습니다. 방송에 소개된 도시가스 기사의 민원 처리 현장. 계량기 교체부터 민원 수리까지 종일 종횡무진 현장을 누비지만 단순 업무란 이유로 혼자 작업합니다. 5개 계량기 중엔 이렇게 담을 타야만 접근할 수 있는 곳도 덜어 있는데요. 센터 측의 지적과는 달리 2인 1조 작업이 아니면 사다리 사용은 위법. 간이 의자를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어떤 점이 허위란 걸까요? 유직에 대해서 허위 가장되게 방송을 했다. 안전하게 얼마든지 일할 수 있는 걸 왜 허위로 가장되게 방송을 했느냐. 그런데 사측이 안전을 장담한 그 지점에서 심각한 산재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계단 밟으려고 넘었거든요. 넘다 보니까 그때 비도 오고 가니까 미끌려가지고 바로 가슴 쪽에 이게 충격이 와가지고 쓰러졌거든요. 그날 비가 왔습니다. 바닥이 저기죠. 미끄럽습니다. 거기서 열에서 미끄러서 가비를 심하게 불렸어가지고 지금 이번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우연히 사고죠. 우연자 비 왔고 대리석에 미끄럽고 우연히 사고입니다. 앞으로 근무 시간 9시부터 12시까지 만 15km 정도 6시까지 모든 사람들은 안전한 안전모드 하잖아요. 그러면 이 자리에서 나가는 사람들 모든 사람을 조사해서 안전한 쉬는 날, 쉬는 날 이 문 앞에 나는 사람 이름이 조사해요. 산재 사고는 센터 측 주장대로 우연일까? 다른 기사를 만나봤습니다. 물론 위험하지 않은 위치에 있는 경우도 있지만 다수의 부분들이 위험한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한해서 저희가 작업을 하는 부분에 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올해 태풍이 좀 많이 하지 않습니까? 태풍이 오거나 눈이 많이 오거나 해도 저희는 운전을 해가지고 고객님의 댁에 방문을 해야 되는 업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가장 힘들고요. 일부 기사들은 일련의 부당 징계가 노조를 겨냥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민주노총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징계를 받으면 옆에 있던 다른 조합원들이 무서워서 또 탈퇴를 하거나 또 지금처럼 지회장처럼 어디 나가서 우리 회사 업무 이런 거 위험하고 이거 안전을 배려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서 그 이후로 또 징계를 받으면 누구라도 가서 이제 회사 업무에 대해서 어떤 비판이나
비판을 뭐 넘어서서 건의조차도 이제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아예 재갈을 물려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회사 경영은 제가 볼 때는 점차 회사가 원하는 대로만 가고 노동자들의 안전, 노동자들의 근무 여건 이런 데 과연 누가 신경 써줄 건가 해서 참으로 걱정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는 그 화면 속의 기사님이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어떤 환경을 보여주셨고 어떻게 일하셨는지. 그래서 저희가 그때 얘기 나누면서 뭐 스파이더맨인가요? 뭐 이런 얘기도 했던 기억이 나는데 글쎄요. 하나하나 짚어보죠. 네, 변호사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지난 방송할 때 그 작업하는 걸 저희가 화면으로 봤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담벼락 가가지고 계량기 보신다든지 고친다든지 아니면 아까 화면에도 나왔지만 의자 하나 놓고 그 위에 올라서가지고 뭐 까치발 해가지고 작업하셔야 되는 그런 조건들이 많은데 또 VCR의 그 이제 관계자, 회사 관계자분 얘기는 한마디로 별로 위험하지도 않은데 위험한 척 과장했다 이런 걸로 지금 징계를 하신 것 같거든요. 근데 그 뒤에 멘트를 또 들어보면 전 직원한테 오늘부터 다 안전화, 안전모 다 착용해 이러시잖아요. 위험하지도 않은데 왜 또 계속 하루 종일 또 안전화, 안전모는 착용하라고 하시는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아까 우리 좀 전에 그 고성 화력발전소 얘기도 했지만 이것도 비슷한 것 같은데요. 사고 발생하면 그거는 다 이제 근로자 탓이야. 우연이에요. 예. 네. 뭐 날씨가 안 좋았고 예. 잘못해서 미끄러졌고 다 근로자 탓이고 우리는 결코 위험한 작업 현장을 준 적이 없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사고가 나거나 이후에 처리되는 과정에서 보여준 모습들을 보면 그걸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네. 그 사유를 이래 보니까 이제 허위사실, 유포, 또 회사 명예훼손, 안전 뭐 지침, 미준수라는 그런 허를 쓰고 징계를 했는데요. 징계 사유가 참 어처구니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징계 과정을 살펴보면요. 8월 13일 날 방송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9월 25일 날 징계를 해요. 그러니까 한 달 12일 지나서 징계를 하게 그러네요. 되는데 이게 이제 웃긴 사연이 또 있더라고 보니까요. 처음에는 그 안에 고객센터의 직원들도 이게 다 프로그램 다 봤대요. 그래서 아이고 우리가 어려운데 일하는 데서 방송에 고맙다 이런 식의 됐었는데 그 일주일 뒤에 8월 21일 날 그 사고가 난 거예요. 산재사고가. 그 자리에서. 산재사고가 났는데 이거를 이 노동자들이 노동부한테 얘기를 했다고. 얘기를 했다는 이유로 9월 5일 날 조회 시간에 네 얘기했지. 이래가지고 이게 9월 15일 날 징계위원회 열린 거거든요. 거기다 더 짚고 싶은 건 그러면 그 현장이 과장됐다. 그렇게 위험한 현장이 아니었다라는 게 사측의 주장인데 그럼 뭐 저희 감시자들 제작진이 뭐 연출을 한 것도 아니고요. 그 현장에 가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그 현장에서 일하는 것은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잖아요. 이걸 회사가 모른다는 거는 저는 뭐 전혀 이해가 안 가고 납득도 안 가고 그 사무직보다 위험 요소가 많은 거는 뭐 분명한 사실입니다. 민원 건수를 들여다보니까 하루에 뭐 20건에서 30건 정도 처리를 한다고 해요. 네. 그러면 이제 그 한 건 처리하면 또 다른 데로 빨리 그 움직여야 되니까 그러면 또 차를 또 급하게 몰 수밖에 없고 그 속에서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도 있고 이런 걸 저는 회사가 전혀 모를 리가 없다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처우 개선해주기 싫은 하나의 핑계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지난 방송에서 뭐 경남에너지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이거 위험한 거는 우리 원청 기사들이 다 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그 고객센터에 있는 이제 가스 민원 기사들은 별로 위험한 거 안 한다. 그리고 거의 계량기들이 손 뻗으면 다 닿는 그 정도의 높이에 다 있어가지고 뭐 무슨 위험한 작업이나 사다리도 필요 없고 단순 작업이기 때문에 지금 노조에서 얘기하는 2인 1조도 전혀 필요 없는 작업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네. 분명히 기억하거든요. 그런데 실제 산재 났잖아요. 산재가 발생했고 그다음에 아까 계속 말씀드리지만 안전모 쓰고 안전화 신으라고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아시니까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너무 이제 사측도 뻔히 다 우리도 알고 사측도 아는 건 일단 인정한 전제에서 다음 얘기를 이끌어 가야 되는데 전제를 인정 안 하시니까 계속 이런 문제가 꼬이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산재라는 것은 모든 작업장이 다 안전해도 딱 한 군데에서 위험한 작업장이 있으면 거기에 가면 산재가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점도 사측에서 인정을 해주셔야죠. 그렇습니다. 근데 저희가 그 앞서 화면에서도 나왔지만 그 우연이었잖아요. 그건 우연이죠라고 말했던 그 사고를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방송이 나간 후에 일주일 정도 지났나요? 며칠 후에 이제 거기서 네네. 갈비뼈가 부러지는 사고가 네네. 났죠. 그중에 이제 8월 21일 날 그 있었던 그 사고는 중대 사고죠. 중상에 가까운 겁니다.
이제 민원 기사가 이제 가스 재공급을 위해서 가다가 이제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미끄러져 가지고 갈비뼈 네 개가 이게 금이 가고 콩팥이 찢어지는 산업재해를 당했거든요. 굉장히 중대한 재해죠. 그런데요. 이 부분이. 근데 이런 부분이 경남에너지 중복센터에서 2년 동안 한 4번 정도 발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보기에는 역시 도시가스를 담당하고 안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산재가 적구나 이래 생각하지만 실제로 내용을 뜯어보면은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중복센터에서는 머리 찢어지고요. 이제 부엌에 가서 이제 가스는 다 칼에 베고요. 그다음에 보일러 점검하다가 화상을 입고요. 그다음에 어떤 집에 가서 고객집에 개도 물립니다. 난간에 추락하고요. 이런 게 비일비재합니다. 근데 이렇게 벌어지는 여러 가지 일들이 근거는 남아 있습니다. 어디 남아 있냐면 공상으로 처리했다는 거죠. 이게 만약에 지금 노동부에서 이 방송을 듣고 있다 한다면은 이 사실 확인할 수 있는 거거든요. 법인카드 사용료를 벌어서 누가 어디 치료를 받은지 보면은 이거 전부 산재 은폐에 해당되는 겁니다. 우리 산업안전보건법에 산재를 고의죄로 은폐했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 있습니다. 3개월 정직을 이번에 한 것도 너희들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이거 떠들어서 결국 우리가 산재의 은폐에 대한 다 드러날까 아니냐라서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서 강력하게 징계를 한 거라고 저희는 생각되거든요. 이 문제를 전체적으로 노동부는 주도 면밀하게 봐서 중부고객센터에서는 특별 저는 산업안전 감독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근데 이런 얘기도 저는 들은 게요. 그 고객센터에서 업무 중에 차량 사고를 내도 징계를 받는다고 합니다. 참 이게 이렇게 사소한 것까지도 다 징계를 받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 지금 우리가 화면에서 본 그 경남에너지 중부고객센터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징계위원회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징계위원회도 없었는데 예. 이제 이게 노조가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노총 소속의 이제 노조가 생기고 나서 징계위원회도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기사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동을 하는 게 전제돼 있는 직업이잖아요. 그런데 이런 직업을 가진 기사들한테 교통사고를 유발했다라고 해서 다 징계를 하거든요. 기본적으로 경고부터 다 징계를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이 공고문에 징계 결과표 나온 거 보면 거의 대부분이 교통사고 유발한 교통사고 냈다고 해서 다 징계를 내린 그런 것이 많고 그러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결과 책임을 묻는 것처럼 보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이 이제 일반 노조 중부고객센터 이제 지회장이죠. 지회장님한테 아까 저 VCR에 나오신 분한테 이게 정직 3개월 징계를 했단 말이죠. 징계 수위에 있어서도 또 상당히 차이를 보이죠, 그죠? 이 노조 이제 지회장에게 한 징계는 상당히 좀 수위가 높다는 걸 알 수 있어서 결국 징계위원회가 생긴 시점도 그렇고 그 이후에 징계를 하는 내역을 봐도. 이거는 정말 어떻게 회사 안에 근로관계를 정상적으로 잘 끌고 가기 위한 징계라기보다는 노조원들을 길들이기 위한 징계가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중국의 고객센터의 노동조합은 2018년도에 만들어졌는데요. 네. 처음에는 조합원이 24명인데 지금 12명입니다. 근데 이 가뜩이나 200만 원도 안 되는 박봉인데 세상이 맨날 갑질하고 또 노동조합에 대해서 폄하하고 조합원 차별하고 징계를 하니까 이 조합원들이 청년 노동자들입니다. 이거 더러워서 못 해먹겠다. 그래 회사를 그만두고 나가서 조합원이 줄어든 겁니다. 사실 이게요. 제가 그동안 노동조합 뭐 여러 군데 봤습니다만은 이렇게 꼬질꼬질하게 이 노동조합 탄압하는 데는 처음 봤거든요. 수많은 사례를 보셨을 텐데. 예, 그중에. 꼬질합니다. 이거는 네, 진짜 네. 이게 특정 감사 대상입니다. 이거는 이제 뉴스 토픽 아닙니다. 이거는. 그 개인 노동자에 대한 방송에 출연했다는 이유로 징계가 부당하긴 하지만 그 이면에 저희가 계속 짚고 싶은 거는 실제로 이런 식의 노조 탄압을 하고 있다라는 건데요. 이런 건 불법이잖아요. 당연하죠. 예. 예. 그러니까 부당 노동행위라는 거 제가 이 방송 나와서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이제 노조에 가입한다든지 노조 활동을 한 걸 이유로 사용자가 불이익 처분을 주면 그럼 부당 노동행위로 뭐 형사 처벌받거든요. 뭐 징역 2년 이하 그다음에 벌금 2천만 원 이하 이렇게 형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에서는 부당 노동 행위라는 걸 이제 근로자가 입증을 하기가 어려워서 뭐 이제 사측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노조 활동했다라고 해서 이제 징계를 주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회사 명예를 훼손했다든지 네. 안전 수칙을 준수하지 않았다라든지 그것 때문에 징계를 주는 거야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사실 이거를 구분하기가 어려워서 현실에서는 이런 이제 부당 노동 행위
노동행위라는 그러니까 사용자를 잘 처벌하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는 게 안타까운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누가 봐도 징계 사유가 부당하다고 보이니까 또 근데 징계를 하는데 하필이면 이 징계 받으신 분이 또 노조 지회장이에요, 그죠? 그러면 부당 노동행위로 볼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는 이제 노조가 생기면서 탄압이 좀 교묘하게 이루어졌다고 봅니다. 뭐 우리 다 일반적으로 다 아는 사실인데 과거에는 이제 2인 1조가 일을 했는데 이제 한 명이 노조가 생기면서 이제 한 명으로 이제 줄게 됐어요. 그리고 한 명이 되고 나서는 민원 기사의 그 건속 연수가 상당히 뭐 줄었다고 합니다. 한 3년 정도를 못 채우고 있다고 하는데 네.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죠. 또 어떤 사례가 있냐면 그 현장 서비스를 담당하는 그 그룹장 A라는 분이 2주 동안에 너무 업무에 시달려가지고 현장 업무에 시달려가지고 이걸 이제 사장님께 이의 제기를 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장님이 그러면 너는 이제 현장 업무 대신에 그 사무실 근무를 해라 이렇게 이제 발령을 내린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제 회사는 A라는 분에게 일은 주지는 않고 하루 종일 앉아 있어라 대신 휴대폰도 보지 마라. 책 2권을 읽어라 이렇게 지시를 내린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보면 인격 모독이고 나가라는 소리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런 거 보면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센터의 사장님이 이제 말과 행동이 참 가관인데요. 일단 서비스 기사 업무 중에 관리를 겸한 업무는 이제 조합원들은 배제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현장을 무조건 내보내는 거죠. 네. 두 번째는 유독 경남에너지 4개 자회사 중에서 4개 고객센터 중에서 중부 고객센터만 성과제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하고 비조합원하고 임금 차이가 성과제 도입해서 갑자기 60만 원, 70만 원씩 벌어진 거예요. 올해 초에 이제 중국 고객센터 노동자들이 2인 1조 근무를 해달라고 이제 요구를 했고 또 성과제 폐지하자 뭐 임금 좀 인상해달라 저임금이니까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이제 본사에서 파견된 인력들은 2인 1조로 근무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한 명씩 근무를 하거든요.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라든지 이 원청과 확실하게 다르게 이렇게 근무 구조를 바로 보는 앞에서 같이 일을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중국 고객센터의 뜻보다는 원청의 어떤 이 그 노조를 바라보는 그런 그 시각과 무관하지 않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이 지점에서 이게 뭐 비단 한 개인, 한 센터장의 문제인 건지 아니면 뭐 배후에 원청이 있는 건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원청이 있다고 보입니다. 진호위에 제출한 자료를 보니까 이 센터가 경남에너지 그냥 100% 자회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센터장이 아까 이제 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센터장이 사실상 사장으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구조죠. 그냥 그 본사에서 파견한 관리직 정도밖에 안 되다 보니 센터장은 그냥 사실은 본청에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을까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정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노조원 명단이라든지 이제 간부 현황 같은 거를 본청에 보고했다라는 그런 정황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추해 보면은 그 뒤에는 불가피하게 경남에너지라는 본사가 있는 것이죠. 경남에너지 뒤에는 사모펀드가 있는 것이고 사모펀드가 자기 이익을 최대한 창출하기 위해서는 민주노총과 같은 흔히 자기들이 표현하기에 과기 집단이 있으면은 이 경남에너지를 헐값 비싼 가격에 팔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노동자를 없애야 되기 때문에 그의 대리인인 중복센터에서 이 대신하고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그럼 결국 뭐냐면은 풀스타 캐피탈도 조만간에 뭐 2년 동안 벌써 1,000억 이상 폭탄 배당을 받았거든요, 지금요. 조만간에 자기 배당된 금액을 채우고 나면은 또 팔고서 갈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남는 사람들은 경남에너지 원청 노동자들과 하청 노동자들만 또 남게 되고 애꿎은 시민들만 또 피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런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상 경남에너지의 중부고객센터 노동자 탄압 문제는 해결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그 열악한 근로 환경으로 지금 대표적으로 지목되는 게 지금 산재 얘기하고 결국 부당 노동 행위 얘기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노동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셔야 되고, 근데 이 민원 기사분들이 이렇게 바쁘게 일을 하고 처우가 열악하고 그다음에 민원을 처리하는데 너무 급급하다라는 얘기는 소비자인 제 입장에서 보면 너무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건 우리 시민들의 안전하고도 직결된 문제인데 이 고용 구조를 이렇게 놔두는 거는 사실은 뭐 우리 시민들의 안전도 그대로 방치하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뭐 도나 아니면 시 같은 이런 공공기관에서도 사실 이 구조적인 문제, 소유 구조부터 시작해가지고 고용 문제도 좀 적극적으로 좀 들여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기, 수도, 가스 이 공공적인 성격이잖아요. 그래서 저도 노조가 회사가 어렵는데 가당하게 뭐 노동 환경을 개선해달라 임금을 요구한다고 한다면은 거의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경남에너지는 이렇게 노동자를 저임금으로 하고
또 실질적으로 독점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독점으로 그리고 주주에게 엄청난 배당을 주고 있고 또 이 요금의 결정권은 경상남도에서 관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경남 에너지의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서 도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개선할 수 있다, 의지만 있다고 한다면은 저는 경남도에서 경남 에너지 노동자의 열악한 노동 환경, 저임금 이 문제 반드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고 싶습니다. 도민 여러분, 경남에너지 향토 기업 아닙니다. 경남에너지 호주계 상호펀드가 장악을 한 5,500산 상호펀드 기업이고요. 언제 도민 여러분 주머니에서 도시가스 여기서 빼먹고 언제 도망갈지 모르는 기업입니다. 2년 동안 1천억 가져갔습니다. 이제 관심을 갖고 경계해야 되고요. 지켜봐야 됩니다. 노동시민단체들 감시해야 됩니다. 경남에너지 감시해야 됩니다, 이제는요. 그리고 김경수 도지사님, 인허가권 가지고 계시잖아요. 필수공공재, 이 중부고객센터를 비롯한 4개 고객센터의 노동자들은 직영으로 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보다 도모할 수 있도록 도지사님이 적극 나서주길 바라겠습니다. 예. 정직을 당한 이 기사분께 이렇게 부당한데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고객센터를 떠나지 않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돌아온 대답은 민원기사로 정년퇴직할 수 있는 일자리로 만들기 위해서였습니다. 부디 그의 바람이 메아리가 되지 않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